저희가 이렇게 축하도 받고 서로서로 응원해주면서 힘차게 월요일 첫 방송 시작해봤는데, 자 오늘 이제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수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첫 일성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이 국민 특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생의 어려움.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30조 민생 프로젝트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어려운 국민 민생을 좀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건 뭐 안진걸 소장이 계속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저는 뭐 야당들과 함께 그 이틀 야자가 밤야가 아니다. 밤에 국민의만 협잡하고 놀러 다니는 밤야가 아니다. 들야다. 들판에 서서 민중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로 외치는 정당이다. 눈비 맞아가면서 영어로는 오포지티브 파티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정당이다. 잘하는 건 협조해야 되지만 못하는 건 과감하게 싸워야 된다. 근데 그동안 너무 여당 같았잖아요. 최근에서야 민주당이 드디어 야당 같다. 이재명 대표의 거듭되는 고난, 정치 조작, 그리고 장애투쟁 시작, 그리고 김건희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그리고 김건희 특검 공식화. 이제서야 야당인 거죠. 이제서야? 아니 너무 늦었다? 과도한 요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본 피켓 중에 가장 설득력인 피켓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정권 폭탄비 이런 뭐 민주당의 피켓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 보면 국민들이 지나가는 국민들이 박수를 쳐요. 맞아. 이거는 좌우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진보 거죠. 정도 이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무모하게 마구잡이로 올려도 되는 건가? 물가로 고통받는데 공공연까지 급등시키는 이런 무식한 정권 어디 있나?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 이것도 뭐 이건 진보당이라는 이제 야당이 만들었던데 서민은 곡선이었는데 은행은 성과급 정치 펑펑 보셨죠? 4대 금융지주가 작년 영업이익으로만 16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4개 은행만 말하는 겁니다. 4개만. 시중에 17개 시중은행 말하는 게 아니고요. 4개 은행만 16조. 그럼 은행들 다 합치면요. 이자 소득만 이자로만 50조가 넘어갈 전망입니다. 작년 거.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국민들 다 죽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정유사들은 5조를 벌지? 국민들은 다 고유가하고 난방비로 다 고통받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야당이 안 싸면 뭐 합니까? 이 김건희 주가 또 이것도 이 시민이 토요일날 집회 때 써갖고 오신 거예요. 정성껏. 김건희 주가도 반드시 특검해야 됩니다. 주가 조작 수익 안 났다고 실패해서 집행유예면 어차피 주가 조작 맞잖아요. 어떻게 집행유예입니까? 강도 살인지도 하다 실패하면 집행유예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근데 권오수 보고 실패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권오수는 돈을 많이 못 벌었을 수도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10억 안팎을 번 거로 추정이 됐고 보도가 이미 여러 번 있었고 그다음에 권오수가 희한하게 자기는 손해를 보더라도 김건희한테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권오수와 김건희가 그 정도로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뭐 남녀관계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 기회를 주고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그 대가로 대통령 취임식 때 가족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VVIP석에 권오수 집안이 다 앉아 있습니다. 권오수는 부르면 문제될 것 같으니까 권오수 아들과 권오수 집안 사람들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집행유예예요. 자, 보통 외국에서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의 근본 질서를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범입니다. 일종의 자본주의의 교란자,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자. 그래서 막 몇십 년 막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주가 조작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그 이익 많이 보면 엄벌이 이익을 자꾸 보면 그럼 주가 조작 계속 하겠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이 1기랑 2기랑 나눴잖아요. 그래서 앞에 것은 2009년, 2010년 그거는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판단 안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건 빼버리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1기는 공소시효 네. 때문에 무죄고 2기가 이제 유죄가 된 건데 2기도 보면 포괄일죄를 적용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련의 행위들이 다 동일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남아있다. 근데 1, 2기를 나눈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재물을 가지고 네. 상당 기간 아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사였습니다. 이사였죠. 예. 1, 2기 왜 나눕니까?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선수는 교체할 수 있죠. 당연히 플레이어들은 몇 명씩 네. 교체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말을 안 들 수도 있고 네. 주가 조작 실력이 떨어지면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저는 주가 조작이라고 보는데 이건 분명히 바로 잡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가 조작을 단기로 하는 세력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도하는 세력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가 조작 세력들이 맘먹기 달린 거는 작전 짜기 달린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번 이 주가 조작 판결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낱낱이 다 한번 읽어보면서 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곽상도 판결은 지금 비교적 쉬우니까 네.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주가 조작 판결은 어려우니까 어렵죠. 국민의힘이 대놓고 와 뭐 주가 조작 선수 중에 무죄가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김건희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아니. 거죠. 그 사람하고만 작전을 짰나요? 권오수랑 이미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무죄니까 김건희가 무죄다는 논리를 피는데 이정필 있기 전에 이미 권오수랑 오랫동안 특수관계요. 도이치모터스 이사요. 이사 명함을 뿌리고 다녔어요. 네. 명함이 팩트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게 전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주식의 이 선수들하고 직접 연락을 했냐 안 했냐 그 부분도 따져 물었던 거고 예. 상황이 김건희 여사는 다르기 때문에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수해봐 알 수 있죠. 근데 아직 뭐 아니, 이 소환도 안 됐으니까. 소환 조사도 찬 적 없고 서면 조사도 심지어는 특혜라고 하는 서면 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공소장에 빠져 있는 거죠. 예, 공소장에도 빠져 있으니까 네. 당연히 판단 안 하는 거고. 판사는 공소장을 보고 판결하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검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당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죠. 곽상도 이야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곽상도 무죄 선고로는 진짜 밀란 나는 분위기고요. 이미 저는 온라인에서 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난방비 폭동, 물가 폭동으로는 국민들 이미 폭동이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네. 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부자 감세해주고 은행들 돈 잔치하고 정유사 돈 잔치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나 몰라라고 거짓말하고 네. 168만 도와줘놓고 277만이라고 뻥치고 현수막 내걸고 이런 거 보면 이미 마음속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제가 지난 촛불 집회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고 착하신 네. 게 선진국에서도 이 정도면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집회할 때 정말 방화 약탈 많이 하잖아요. 아, 예, 예. 일종의 양극화의 상징이나 초과이윤의 상징을 공격하거든요. 네. 은행이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다국적 기업. 근데 우리 국민들 착하셔가지고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그럼요. 평화로운. 평화롭게 하자. 이게 네. 딱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럼요. 80년대 90년대 전두환 노태우를 정말 그들의 살인적 폭력에 맞서서 학살에 맞서서 86월에 무장봉기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이른바 폭력투쟁이라는 걸 했잖아요. 학생들이라든지 노동운동 세력이 시민들이 막 짱돌도 던지고 그렇죠. 그 후로는 전두환 노태우를 몰아낸 다음부터는 기조로 완전 히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밀란은 밀란인데 평화로운 밀란, 폭동은 폭동인데 마음속의 폭동, 격렬한 집회. 네. 그 밀란과 폭동의 마음으로 나와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대중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분들 중간층들, 중도층들, 관망층들 있다면 그분들 보기에도 설득력 있게 더 대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2월 18일은 전국 집중이니까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대거 정말 참여해 주시라 이렇게 호소를 드린 거예요. 네. 자 다시 김건희 네. 특검 이야기로 와서요. 정의당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곽상도 50억 무죄 선고에 그동안 대장동 특검에도 소극적이었어요, 솔직히. 네. 근데 곽상도 50억 무죄 선고 나니까 이제 국민들 거의 밀란 수준이니까 네. 특검을 하겠다는데 뒤늦게 특검한 건 저는 찬성이지만 고맙지만 50억 부분으로 좁혀서 특검을 하겠대요. 아니 이 대장동은
50억 클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음.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부실 대출이 수천억이 있었는데 네. 그걸 봐준 거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대장동 대출을 그렇고 조우영을 그 일당을 봐준 데서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곽상도를 소개시켜줬고 아니 박영수를 소개시켜줬고 그리고 그 박영수가 윤석열한테 청탁을 로비대에서 봐줬을 거란 게 거의 팩트에 부합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곽상도와 무죄 선고된 배경에는 검찰 수사 소극적이나 당연히 50억 클럽이 많이 유죄가 되면 정점에 제일 많이 받고 똑같이 따님을 취업시키고 아버지의 집을 사준 윤석열과 박영수가 문제가 되잖아요. 김만배 그래서- 세력하고 유착돼 있는 타면 정치검찰 세력이나 정치판사 세력 입장에서는 곽상도가 유죄가 되면 이 대장동과 윤석열 세력의 핵심인 박영수는 더 큰 유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박영수는 윤석열의 진짜 무슨 심평이 멘토니 뭐 별얘 다 그건 제대로 된 멘토가 아닌 것 같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특수한 게는 박영수거든요. 특검에서 키워주었고 녹취록도 나 윤석열 녹취 그 양반은 나한테 성녀라 하면서 술을 같이 엄청 먹었어. 우리 날마다 술 먹었어 뭐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매우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50억 클럽만 물론 이제 50억 클럽 박영수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네. 그걸 좁혀서 하면 안 되죠.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그다음에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이 그 전에 2014년도에도 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특검하고 그리고 곽상도를 포함한 50억 클럽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대부분의 돈을 냈는데 실제 이득은 성남은 1조 원 안팎의 공익환수를 했지만 하나은행이야말로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이제 하도 저도 이제 여러 사건을 네. 180억 정도니까 실제 전체 지분은 80~90%를 냈는데 그 전체 투자금에 하나은행이 1.5조를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180인가 그래서 수익률이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네, 맞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대선 때 예. 한창 논란이 됐었죠. 저희가 그거 뭐 대장동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서민들에게까지 이자를 이렇게까지 막 5%, 8% 연체하면 뭐 10몇 %까지 네. 뜯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거기에는 곽상도, 김만배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정태가 다 성대 동문들이고 뭔가 평소부터 친하게 지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줬나. 그러면 곽상도와 김정태한테 모종의 도움을 주고 김정태가 곽상도한테 봐준 거 아닌가. 요즘 이제 이번에 SK그룹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최태원의 동생 최기원의 돈이 SK그룹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이 대장동 세력에 투자가 됐거든요. 400억 정도가요. 요거 역시 곽성과 민정수석 시절에 최태원을 특사로 풀어주고 구속돼 있었거든요. 당시 박근혜 정권 때. 그 다음에 투자를 유도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좀 그 박영수 윤석열 부분은 저는 팩트라고 이야기하고 네. SK그룹은 의혹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팩트, 그다음 팩트에 거의 근접한 추정 또는 의혹, 그다음에 그런 지적이 나온다 뭐 이런 네. 건 구분해서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오마이팀이나 오마이뉴스의 명예를 위해서도 제가 팩트가 아닌 걸 또 아직 팩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걸 사실이라면 안 되거든요. 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그게 실제로 재밌는 게 국정농단 국면에서도요. 박영수 특검 윤석열이 재벌 대기업 막 구속시켰잖아요. 네. 이재용도 구속시켰잖아요. 최태원만 무혐의 됐습니다. 그때도 지적이 나왔어요. 이상하다. 특수한 게 아닌가. 네. 그거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고요. 네.